문 좀 닫아주세요. 그 보니까 기말 그 우리가 종강일이 12월 14일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목요일인가요? 그러면 그날 시험 봐야 되나? 아무튼 기말은 그 기말 주에 시험 볼 테니까 뭐 그렇게 우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정도쯤에 한번 결정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진도는 뭐 거기 나간 데까지 시험 범위 진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거기 한번 볼게요. 뭘 볼 거냐면 178페이지 한번 봅시다. 단기 공급 곡선, 그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 소비자의 선택 여기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소비자가 효용, 만족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통해서 어떤 거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면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다. 그걸 도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소비자가 몇 개 사는 게 가장 효용이 극대되는가 이걸 도출한 거죠. 이게 이제 뭐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 뭐 그런 게 접하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는 여기 생산자가 기업이야. 생산자의 선택. 자,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뭐를 얻게 되는 거냐면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 요거를 이제 도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최종 종착점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도출되는가 요거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우선 생산자가 최적 선택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맥스 요 이윤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했죠. 파이로 이윤 극대화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윤 극대화는 어떻게 선택하는 건데? 라고 하면은 앞에서 본 것처럼 MR, 이 MR이 근데 P랑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P랑 MC, 여기에서 우리가 이윤 극대를 달성하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그림에서 여기 보시면 이 공급 곡선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이제 시장 전체로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기업이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가격을 보고 소비자도 마찬가지지. 가격 하에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소비자들은 너 몇 개 살래? 이거고 얼마나 생산할래?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생산 공급할래? 공급하려는 양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연결한 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보가 담겨 있냐면 가격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가격 하에서 너 몇 개 생산할래? 공급량 요거 두 개를 연결한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을 더 많이 하겠고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을 줄인다. 근데 그거 우리가 러프하게 개념을 얘기했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한번 볼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자, MC가 원래 U자 형태인데 우리가 U자 감소하는 거는 오히려 관심 없으니까 우상향하는 MC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됐죠? 자,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결정됐어. P0로 가격이 결정되면 몇 개를 생산해야 됩니까? MC가 P가 지금 MR이니까 요 MC랑 P가 같아지는 여기 제로라고 할게요. Q0를 생산하면 되고요. 근데 이쪽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수요가 막 증가해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간 거야. 그래서 개별 기업이 직면하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 할게요. 뭐 200 이렇게. 그럼 이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개별 기업이에요. 개별 대표적인 기업 펌 보면은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을 보고 MC랑 같아지는 여기 1 요만큼을 생산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을 줄이고. 자, 결국 다시요. 시장에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할래?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인데 그게 여기 보면 MC 곡선하고 같은 의미를 지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몇 개 생산할래? 각각의 최적 선택점을 나타낸 게 MC 곡선인데 엄밀하게는 그 밑에 다음 챕터랑 연결되는데 조업 중단점까지 생각해서 하는 거인데 거기까지 우선 무시하시고요. 아, MC 곡선의 의미가 공급 곡선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별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때 최적 생산량은 주어진 시장 가격에 대응하는 MC 그때 Q값 나타내는 거니까 요 점들이야, 요 점. 자, 그래서 따라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 뭐 연습 문제도 있고 저 뒤에 나중에 보면 개별 기업에 공급 곡선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곡선을 도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도출하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요 MC 곡선을 도출하면 돼. 하세요 이렇게 되면 MC 곡선을 도출하고 우리 MC 곡선이 만약에 여기 TC가 가상적으로 뭐 2Q의 제곱 플러스 4Q 이렇게 있다 할게요. 심플하게. 그러면 공급 곡선 도출하세요. 그럼 MC를 도출해. 요거 미분하면 되죠. 그러면 4Q 플러스 4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공급 곡선이야. 근데 이거 이대로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이게 공급 곡선인데 우리가 표현할 때 P와 생산량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MC니까 P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MC랑 P가 같은 공급 곡선. 이게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공급 곡선, 공급 함수로 표현하면 이제 Q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제 Q로 이제 P로 그냥 해도 뭐 절편 저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마이너스 4 내려가고 4분의 1 P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이제 수요 곡선을 표현하면 수요 곡선 표현하면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하면 P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S 서플라이 곡선으로 표현을 했지만 공급 함수로 표현하게 되면 역시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들어가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 전체 공급 곡선 그리고 이게 재화가 XJ다 그러면 XJ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죠, 이거는. 그리고 가격 탄력성, 뭐 교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더 확장을 하게 돼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178페이지 단기 공급 곡선 나와 있잖아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바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앞에서 한계 비용과 주어진 가격이 MR입니다. 한계 수익과 비교해서 이윤 극대화하는 기업을 살펴봤는데 오른쪽에 1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시장에서 왼쪽에 돼 있어요.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주어진 가격을 거기 보시면 5달러, 6달러, 7달러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몇 개를 생산할 것인가 그걸 연결한 건데 그게 바로 MC 곡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은 요 MC 곡선이 공급 곡선이다. 그 정도까지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 정도까지 하시고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뭐 연습 문제 뭐 이렇게 많이 있군요. 기말 시험도 예고를 미리 할게요. 중간 시험하고 똑같이 연습 문제 있는 거 그대로 낼게요. 근데 다 그대로 내면 좀 그러니까 한두 문제는 제가 이 책에 없는 연습 문제도 내긴 할 건데 거의 연습 문제 있는 걸로 낼 테니까요. 연습 문제 잘 풀어보시고 중간에 읽을 거리 있잖아요. 그것도 잘 보시고 경제학적 사고 키우기 184페이지에 있는 거 그것도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준비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기말고사 준비는 뭐 다 예측 가능하고 다 100점 맞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A+ 받고 이렇게요. 중간고사를 좀 잘 못 본 것 같다.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말을 더 잘 보면 되겠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는 거니까 뭐 간단합니다. 자, 다음 챕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진도가 좀 덜 나가서 시험 범위가 좀 짧아지기를 원하는 그거밖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그것도 컨트롤 못하네. 아무튼 그런 거니까 다음 시간 됐을 때 언제 기말을 볼까요? 그러면 제 나름 심정은 어차피 정해진 게 14일이 목요일인가? 그럼 14일 날 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아주 밤에 보내 기말고사 종강을 저녁에 해가지고 뿌듯하게 하는 거. 뭐 그게 이제 하나의 그걸 좀 한 주 땡길 수 없을까? 그거 정도만 이렇게 할 수 있지 뭐 딴 건 없어요. 진도는 그냥 쭉 나가는 데까지 할 겁니다. 대신 제가 뭐 빈날 있어가지고 따로 뭐 주말에 찍어서 뭐 셀프로 볼 영상에서 범위를 더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자, 186페이지 봅시다. 네, 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줄에 7장과 8장에서는 단기가 이제 고정 비용이 있다는 거야. 거기서 이윤극대화 기업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8장에서는 생산함수랑 생산요소 가격으로부터 생산 비용 곡선을 도출했습니다. 한계 비용, 평균 비용 등등을 도출했고, 그다음 두 번째 줄 끝에 기업이 단기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고 있게 되면, 특히 한계 비용에 대한 정보도 있으면 세 번째 줄 이윤 극대화를 달성하는 생산량, 판매량 그거까지 알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상정했으니까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최적 생산량을 이렇게 결정하는 거 그렇게 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시면 따라서 결론이 이거야. 완전 경쟁 기업의 한계 비용 곡선은 공급 곡선과 같다. 그래서 공급 곡선 도출하세요. 그러면 한계 비용 곡선을 도출하면 되고, 대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건 한계 비용이기 때문에 P랑 같을 때 이꼴 P 이렇게 써주면 그게 바로 공급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기로 스토리가 좀 발전해요. 자, 근데 밑에 다음 단락은 볼 건 아니고요. 장기는 어떤 공장의 시설 규모라든가 자본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의 의미만 파악할게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볼까요? 첫째, 장기의 기업은 공장 규모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장 규모 요거까지 선택이 가능. 그러니까 자본이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거죠. 자본 중에서 컴퓨터 이런 것들은 뭐 좀 늘리기 쉬운 거니까 뭐 가변성이 있는 자본 이렇게 하고, 이거는 고정된 자본 이렇게 좀 책에서 나눴어요. 다음에 둘째, 기업은 이윤을 쫓아서 자유롭게 산업에 진입할 수 있고 손실 피하기 위해서 퇴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장 규모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서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하거나 요게 선택이 가능하면 그게 장기고, 선택이 불가능하면 단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더 나가면 이제 거시에서도 비슷해요. 가격이라든가 등등에서 장단기 그 개념 얘기합니다. 자, 다음 단락 뭐 얘기한 거는 이제 시설 규모까지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자, 9-1 단기적 상황과 장기적 선택 나와 있는데 187페이지 가보시면 블루벨벳 세차장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고정비용과 박스를 표를 보세요. 총 고정비용 TFC랑 TVC 합쳐서 800대 세차할 때 TC가 나와 있고요. TR이 나와 있어. 그 끝에 보니까 TR 총 수입이 4,400인데 4,000인데 TR이 3,600이어서 이윤이 더 큰 거 알 수가 있어요. 앞에 거랑 뭐 달라지는 건 없고 장기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그래프 가지고 보려는 거 189페이지 있죠? 그 그래프만 별표 살짝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살짝 보시면, 자, 우선 첫 번째 이윤 이렇게 표현할 건데 TR에서 TC를 뺄게요. 이게 이윤이야. 자, 그런데 TR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 얘가 TR이고, T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C에다가 Q를 곱하는 게 TC야. 왜냐하면 AC는 TC를 Q로 나누는 거니까 AC에다 Q를 곱하면 TC 이렇게 돼요. Q는 똑같지? 이온극대 산출량 뭐 같은 Q에 대해서 표현하면 P-AC 여기다 Q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Q가 빵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윤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거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자, P가 AC보다 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플러스니까 Q가 빵이 아니면 이윤은 0보다 커요. 양의 이윤이 되고, P가 AC랑 똑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TR과 TC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윤은 빵이 되겠고요.
P가 AC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유는 0보다 작게 됩니다. 이때가 손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만 살짝 앞에 했던 건데 그래프만 살짝 토탈 그걸로 표현한 거를 그래프만 살짝 볼게요. 자, 요 TR의 크기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거기 책에는 한꺼번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Q라고 하고 P 이렇게 있을 때, 자, P가 이렇게 일정하다니까 P가 이렇게 일정해요. 뭐 P0 이렇게. 자, 그러면 이윤극대 산출량을 정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가 Q0가 이윤극대 산출량이 됐다라고 할게. 자, 그러면 P 곱하기 Q잖아요. 이게 TR이. 그러면 여기에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P, 얘가 Q. 이 직사각형 면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P 곱하기 Q를 구하세요 하면은 요거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 면적이 바로 TR 이렇게 됩니다. TR. 그쵸?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그럼 TC도 한번 구해 볼게요. TC. TC는 쪼갰으면 AC 곱하기 Q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림을 조그맣게 한번 그려 볼게요. Q가 있고 AC가 U자 형태로 이렇게 생긴 거야. AC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각각의 생산량에 따른 궤적을 다 보여준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Q0라는 생산을 했어. 이게 최적 생산이면 거기에 대응되는 AC 요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모자이크 처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AC지 Q0에 대응되는 요 높이가. 그리고 요게 Q 이렇게 되니까 요게 바로 T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Q 이렇게 돼서 얘가 TC.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 궤적도 이렇게 그려놓긴 할게요. 이거 둘을 짬뽕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에 이제 그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이렇게 MC 곡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의 P0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스텝 1 보면은 P0 이거 주어지는 거야. 완전 경쟁 시장이니까. P와 MC가 같아지는 거에서 이거에서 이윤극대화를 달성하는 최적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서 결정해서 A라고 할게. 그럼 점점점 해서 Q0를 결정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실 또 AC를 이제 그려야 돼. AC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 AC는 U자 형태라고 할게요. 네, A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했어요. 지난 시간에 본 거야. 그래서 AC는 U자 형태이고 이게 이제 식으로 주어지면 아닐 수도 있고 한데 보통 이제 공부를 위해서는 U자로 그려요. 그리고 AC의 최저점을 MC가 관통해 지나갑니다. MC가 아래에서 위로 관통해서 지나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관통해 지나간다 할게요. 이렇게 관통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AC. 책에서는 AC라 하지 않고 토탈 TC를 해서 ATC라고 쓰는데 뭐 책에 따라서 그냥 두자 맞추려고 AC라고도 하고요. ATC, 에버리지 토탈 코스트죠. 요걸 결정을 해.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윤의 크기를 보는 거야. TR과 TC를 비교합니다. TC를 비교. 자, 우선 TR은 어떻게 돼? 위에 힌트를 보면 Q0일 때 P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바로 TR 이렇게 됩니다. 색깔로 칠해 볼게요. 요거 다 칠하면 좀 그렇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됐죠? TC는 여기 보세요. AC를 찾으셔야 돼. AC가 어디야? Q0일 때 AC가 여기잖아. 여기.
요게 AC네. 그쵸? 자, 그러니까 요게 A가 요게 이제 P고 요게 AC니까 P가 AC보다 커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경우지. P가 AC보다 크니까 요 경우가 되고 이윤이 0보다 커요. 이 빨간 색깔이 T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가 AC 그리고 여기가 P. Q는 지금 똑같아. 어차피 Q는 Q0로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윤이 플러스가 되는가 하면은 요 높이만 보면 돼. 요 높이가 P가 AC보다 더 높네. 요 차이만큼이 이윤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거를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바로 그거야. 거기는 색깔을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빗금과 이렇게 표현해서 회색깔 크기가 이윤이다라는 거,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숫자로 해가지고 좀 직접 계산해 보시면 좀 더 와닿긴 하는데 이렇게 해도 이해는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TR이 TC보다 커요. 이거 이므로 이윤은 0보다 크다. 근데 이걸 전체 토탈로 볼 필요 없고요. 저기 나와 있는 TR이 높이가 P야. P가 AC보다 크면 그래서 역시 이윤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윤이 어떻게 되는가 그 그림까지 보고요. 손실 최소화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MR 이꼴 MC, P 이꼴 MC 했는데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때도 손실 최소화하면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90페이지가 있어요. 90페이지, 190페이지 거기 보시면 고정비용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정비용이 다 매몰비용이라는 가정하에서 조업중단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설명드리려면 좀 그래도 시간이 한 20-30분 필요해. 그래서 그건 안 할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볼 일이 있을 거 그때 볼 기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고 191페이지 가보시면 단기 시장의 공급 곡선인데 아니 우리 개별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면 시장 전체 수요 곡선 도출하는 것처럼 개별 기업의 공급 곡선을 이제 산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역시 수평으로 합하면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기업 1, 기업 2, 기업 3 주어진 각각의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생산할래? 수평으로 합한 게 제일 왼쪽에 산업, 인더스트리에 대한 공급 곡선을 도출한 거니까 그 정도 그냥 살짝 개념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192페이지 가보시면 용어가 있습니다. 거기 9-2 밑에 규모의 경제, 규모의 비경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용어 정리만 하시죠. 193페이지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거기 한번 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확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게 노동과 자본을 같이 증가시켰거든. 근데 성과가 몇 배 이상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살짝 할게요. 생산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노동과 자본 이렇게. 자, 여기다가 살짝 5분만 하고 끝낼게요. 3분만 하고 끝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로 이제 만들었어. Q가 되고 노동과 자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생산함수 형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 할게. 루트 LK 이렇게 있다 할게요. 여러분 생각해봐. 노동을 한 명 투입하고 자본을 하나 투입하면 1과 1. 그거 Q가 1이겠지. 네, 이해 가시죠? 그런데 노동과 자본을 두 개씩 이렇게 투입을 늘렸어. 2 이렇게. 근데 아웃풋도 정확하게 2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아웃풋도 정확하게 이렇게 2배, 3배 이렇게 되는 경우 3까지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3 하면은 3배씩 증가시켰더니 얘도 3배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생산함수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있다 할게요. 생산 기술이 LK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럼 살짝 똑같이 표로 만들어 봐요. 이렇게 Q, L, K 이게 1과 1일 때는 1 이렇게 됐거든. 노동과 자본을 동시에 2배 증가시켰어. 그래서 노동자를 2배 늘리고 자본도 2배 늘려서 이 장기니까 시설 규모까지 늘린 거야.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의 시설을 늘리면서 사람들도 2배 늘렸더니
2와 2 하니까 이거 어떻게 돼? 4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L과 K를 장기니까 모두 2배 증가시. 자, Q는 어떻게 됐어? 4배 증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Q는 2배 증가하지 않고 2배 이상 증가했어요. 2배 초과해야 되나? 이상 증가하면 이거 어떻게 돼? 인풋 대비 아웃풋 성과가 훨씬 더 많이 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IRS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인크리징의 약자야. 그래서 인크리징 리턴스 투 스케일 해가지고 이게 규모에 대한 보수라고도 해요. 여기서는 수학이라고 번역해서 리턴을 수학이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게 좋은 거지. 노동과 자본을 2배 뭐 이렇게 넣었더니 아웃풋이 성과가 아주 많이 나는 거야. 이 경우는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성과가 뭐 그냥 거짓말 없이 그냥 똑같이 2배, 3배 증가했어. 그게 거기 보시면 규모에 대한 수학이 CRS야. 컨스턴트를 번역한 겁니다. 불변이다. 이렇게 이해 가시죠? 만약에 노동과 자본을 2배 증가시켰는데 얘가 1.5가 됐어. 2배보다 작게 증가했어. 그럼 반대로 거기 나와 있듯이 디크리징에서 DRS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어 정리하시죠. 자, 다시 IRS는 스케일이야. 스케일. 규모가 커지는데 성과가 투입한 것보다 더 몇 배 이상 나오게 되면 그게 규모에 대한 수학이 체증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비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같은 말로 그냥 보세요. 규모의 경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이게 독점 파트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economies of scale 해가지고 규모가 커질 때 비용이 경제적이다라고 하면은 비용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 엄밀하게는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거야. 규모가 증가시 장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비용이 평균 단가라고 생각하셔도 되겠고 AC라고 할게요. 얘가 점차 하락한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노동과 자본을 증가시켰는데 성과가 몇 배 이상 나오게 되면 평균 비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밑에 규모에 대한 수학 증가를 밑에 평균 비용 곡선이라고 거기 보이십니까? 평균 비용 곡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거기 보시면 여기 지울게요. 여기 평균 비용 곡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생산을 증가시키는 건데 이렇게 평평한 것까지 넣을게요. 이렇게 롱런 AC 곡선이라 할게요. 이렇게 밑에 곡선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3개로 나눌 수가 있네요.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평균 비용이 점차 이렇게 하락해요. 그래서 이게 규모의 경제가 있다. 규모의 경제가 있다. 여기는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평균 비용이 증가해. 약간 DRS랑 관련돼 있는데 규모에 대한 디스이코노미즈 이렇게 합니다. 불경제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IRS랑 관련이 있고 얘는 DRS랑 관련이 있고 얘는 규모에 대한 보수가 불변 CRS랑 관련이 있다. 뭐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밑에 최소 효율 규모 이거는 평균 비용이 가장 낮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니까 저 뒤에 우리가 독점 시장에서 조금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 정도 형태만 보시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뒤에는 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규모의 불경제가 일어나는가 그런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그거 그냥 나중에 한번 그냥 읽어보시죠. 요건 이제 현실에 부합해서 경영이나 생산관리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오른쪽에 195페이지는 읽어보세요. 중등학교의 교육 규모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우리 성대도 무조건 규모가 크면 좋은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규모가 작으면 학교가 종합대학이 아니면 또 막 확장해 나가기가 또 쉽진 않습니다. 이 여러 과가 있어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관련된 얘기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97페이지 뒤에 장기적인 대응해서 나타나는 그림 요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네, 그거는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빼서 요 정도 챕터 9장에서는 그냥 여기 등장하는 이윤과 손실의 그 크기 그래프가 거기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고, 장기의 규모에 대한 보수 관련된 용어 정리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시장 이론 들어가서 독점하고요, 뭐 과점 이런 걸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간 다음에 뒤에 뭐 외부성 공공재 그런 정도까지 터치하고 아마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